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전쟁 시리즈 장평전투 백기장군 일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3세기 초 진나라의 수도 함양은 서쪽 변방의 척박한 땅에 자리 잡고 있었다. 상항의 변법 이후 이곳은 군공만이 개인의 가치를 증명하는 냉혹한 세상이었다. 병사들은 전장에서 적의 목을 베어와야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었고, 이 엄격한 법도는 진나라를 전국 칠웅 중 가장 강력한 군사국가로 만들었다. 함양의 거리는 병사들의 갑옷 소리와 말발굽 소리로 가득했고, 백성들은 전쟁의 그림자 아래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다. 이곳에서 백기라는 소년이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진나라에 충성을 바친 중급 귀족 집안이었다. 백기의 아버지는 진나라의 장수로 전장에서 수많은 공을 세워 군공으로 자귀를 얻었다. 그는 키가 크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사내로 전쟁의 잔혹함을 알면서도 아들 백기에게 말했다. 백기, 이 세상은 칼과 피로 다스려진다. 그러나 진정한 장수는 백성의 고통을 잊지 않는 자다. 이 말은 백기의 유년기를 지배했다. 백기는 어려서부터 전쟁을 놀이처럼 즐겼다. 다른 아이들이 강가에서 물장난을 칠 때 그는 진흙으로 성벽을 쌓고 나뭇가지로 병사들을 배치하며 전투를 재현했다. 그의 눈빛은 또래와 달리 예리했고 성격은 냉정하면서도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병법서를 읽기보다는 전장의 지형과 적의 심리를 읽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백기의 어머니 소씨는 부드러운 성품으로 아들의 냉혹한 기질을 걱정하며 말했다. 백기야, 내 마음이 전쟁으로만 채워진다면 사람의 도리를 잊게 될까 두렵구나. 그러나 백기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어머니, 전쟁은 제 운명입니다. 저는 승리로 가문을 빛내겠습니다. 백기의 가문은 함양에서도 중급 귀족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충성으로 명성을 얻었다. 백기의 아버지는 진나라의 군주 소공을 섬기며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지만 그의 성격은 지나치게 강직해 조정에서 적을 만들었다. 그는 상항의 변법을 지지했지만 그 엄격한 법도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갈등했다. 부친의 동료이자 백기의 스승이 된 범전은 이러한 그의 고민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범전은 진나라의 군략가로 젊은 시절 상항의 변법을 돕고 군대를 훈련시킨 인물이었다. 그는 백기에게 병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쳤다. 그는 백기에게 말했다. 백기, 전쟁은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적의 마음을 꺾고 병사들의 충성을 얻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백기는 그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다. 범전은 키가 작고 눈빛이 날카로운 노인으로 백기에게 전장의 지형을 읽는 법과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전수했다. 그는 백기가 12살이 되던 해 함양 근교의 언덕에서 그를 데리고 모의 전투를 벌였다. 범전은 말했다. 백기,
이 언덕에서 적이 매복한다면 어찌하겠느냐? 백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스승님, 저는 병사를 둘로 나누어 한쪽은 정면으로 돌격하고 다른 한쪽은 측면을 우회해 적을 포위하겠습니다. 범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미 장수의 눈을 가졌구나. 함양의 정치적 역학은 복잡했다. 상항의 변법은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었지만 귀족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쌓였다. 상항은 귀족들의 특권을 박탈하고 군공으로만 자귀를 주었기에 많은 이들이 그의 개혁을 원망했다. 백기의 가문은 상항의 변법을 지지했지만 백승은 조정의 귀족들과 거리를 두었다. 여기서 상항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가자. 그가 있었기에 훗날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항은 전국시대 진나라의 재상으로 진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든 핵심 인물이다. 원래 위나라 사람이었던 그는 법과 사상을 신봉했고 낙후된 진나라를 개혁하기 위해 효공의 부름을 받았다. 당시 진나라는 변방에 위치한 약소국이었지만 상항은 자신의 변법을 통해 이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가 추진한 개혁은 매우 철저하고 급진적이었다. 가장 먼저 그는 법의 통치를 확립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선언했고 귀족이라도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처벌했다. 이는 당시 특권층의 반발을 샀지만 백성들에게는 법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었다. 또한 상항은 연좌제를 도입해 5가구를 하나의 단위로 묶고 범죄 발생 시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과 군공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상항은 백성들이 농업에 전념하도록 장려했고 생산량이 많은 농민에게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혜택을 주었다. 반대로 상업이나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는 자는 무거운 벌을 내렸다. 이는 국가의 식량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동시에 그는 병사들의 전공에 따라 자귀를 수여하는 군공자귀제를 실시했다. 전투에서 적의 목을 베면 그 수에 비례해 높은 자귀를 받을 수 있었고, 이는 곧 부와 명예로 이어졌다. 이러한 조치들은 진나라를 오직 농업과 전쟁에만 몰두하는 강력한 국가로 변모시켰다. 이와 함께 그는 행정구역을 현 단위로 세분화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다. 복잡했던 토지 제도와 도량형을 통일한 것도 그의 업적이다. 그의 변법은 진나라를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었지만 그 과정은 혹독하고 잔인했다. 그는 반대파를 가혹하게 처벌했고 법 집행의 한치의 예외도 두지 않았다. 결국 상항은 효공이 죽은 후 자신을 미워하던 귀족들에게 쫓겨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그가 만든 법과 제도는 진나라에 그대로 남아 후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는 기반이 되었다. 상항은 비록 개인적으로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으나 그의 사상은 진나라를 부국 강병의 길로 이끌었고 중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백기, 조정은 칼날 위를 걷는 곳이다. 충성을 다하되 누구도 쉽게 믿지 마라.
백기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는 조정의 음모와 권력 다툼을 멀리하며 오직 전장에 집중했다. 그의 친구 왕음은 백기와는 달리 호탕한 성격의 젊은이였다. 왕음의 가문은 백기보다 낮은 신분이었지만 그는 전장에서 백기와 함께 훈련하며 우정을 쌓았다. 왕음은 백기에게 말했다. 너는 너무 냉정하다. 전쟁도 결국 사람의 일인데 어찌 감정을 버리느냐? 백기는 차갑게 웃으며 답했다. 왕흠, 감정은 칼을 무디게 한다.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 왕흠은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지만 백기의 천재성을 인정했다. 왕흠은 키가 크고 힘이 셌으며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는 백기와 함께 진나라의 군대에서 성장하며 훗날 그의 가장 충실한 동료가 될 운명이었다. 백기의 유년기는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지나갔다. 그는 14살의 아버지를 따라 첫 전투를 관찰했다. 진나라와 위나라의 국경지대에서 벌어진 작은 접전이었다. 부치는 아들을 언덕 위에 세우고 말했다. 백기, 저기 보이는 적군의 진영을 보라. 그들의 약점은 어디냐? 백기는 잠시 지형을 살피더니 답했다. 아버지, 적은 강가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강 상류에서 물길을 막으면 그들의 진영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부치는 놀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이미 장수의 눈을 가졌구나. 이 경험은 백기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단순한 공운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길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 소씨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녀는 백기가 전장으로 떠날 때마다 말했다. 백기, 네가 적을 베는 칼은 백성의 피로 물든다. 승리를 얻되 그 무게를 잊지 마라. 백기는 이 말에 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갈등이 싹텄다. 그는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의 냉정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남겼다. 진나라의 군대는 상황의 변법으로 더욱 강력해졌다. 병사들은 군공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장수들은 승리를 위해 서로 경쟁했다. 백기는 이 냉혹한 세상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16살에 군대에 정식으로 입대했다. 그의 첫 임무는 함양 근교의 소규모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었다. 반란군은 귀족의 세금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었다. 백기는 반란군의 진영을 살피며 왕흠에게 말했다. 왕흠, 저들은 배고픔에 저항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칼을 들었으니 내 칼도 그들을 향해야 한다. 왕흠은 한숨을 쉬며 답했다. 백기, 내 말은 맞지만 이 백성들을 베는 것이 마음 아프다. 백기는 차갑게 말했다. 전장에서 동정은 죽음이다. 그는 반란군의 진영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소공은 그를 불러 말했다. 백기, 네가 이 어린 나이에 이리 큰 공을 세우다니 장차 진나라의 기둥이 되겠구나. 백기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군공은 내 운명을 열어줄 열쇠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속으로 갈등했다. 이 승리가 백성의 피로 얻어진 것이라면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인가? 백기의 첫 공우는 그의 이름을 함양에 알렸다. 그러나 그는 조정의 찬사에도 불구하고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범저에게 말했다. 스승님, 승리는 달콤하지만 그 뒤에는 피가 흐릅니다.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도 괜찮겠습니까? 범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답했다. 백기, 네가 그 무게를 느낀다면 너는 이미 보통 장수가 아니다. 전쟁은 피를 부르지만 진정한 장수는 그 피로 천하를 평정한다. 백기는 그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전쟁의 잔혹함을 알았지만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의 곁에서 왕흠은 말했다. 백기, 네가 이렇게 차가운 얼굴로 전쟁을 말하니 내가 오히려 두렵구나. 백기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왕흠, 두려움은 전장에서 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머니의 말이 여전히 메아리 쳤다. 함양의 밤은 차갑게 내려앉았고 백기는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승리로 가문을 빛낼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의 앞에는 진나라의 통일이라는 거대한 서사가 펼쳐질 터였다. 그는 그 서사의 주역이 될 운명이었다. 기원전 262년 진나라의 수도 함양은 전쟁의 열기로 뜨거웠다. 상황의 변법으로 강성해진 진나라는 전국 칠웅을 집어삼킬 야심을 품고 있었다. 재상 범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조정을 바라보며 원교 근공의 계책을 펼쳤다. 먼 나라와 동맹을 맺고 가까운 나라를 치는 이 전략은 진나라의 폐업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의 다음 목표는 한나라였다. 한나라의 요충지 야왕은 수도 신정과 북쪽의 상당군을 잇는 생명줄이었다. 야왕을 빼앗으면 상당군은 본토와 단절되어 고립된 섬처럼 떠돌 터였다. 전국시대의 한나라의 영토는 마치 길고 가는 끈처럼 이어진 형태였다. 남쪽에는 수도 신정이 자리한 본토가 있었고 이곳은 한나라의 인구와 주요 행정 기능이 집중된 심장부였다. 반면 북쪽에는 지금의 중국 산시성 남부에 해당하는 상당군이 있었다. 그러나 이 북쪽 영토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두 지역은 야왕이라는 아주 좁은 길목을 통해서만 연결되어 있었다. 진나라의 군대가 이 야왕을 점령하자 상당군은 본토와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는 마치 본토라는 몸에서 팔이 잘려나간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 계책의 선봉에는 무안군 백기가 있었다. 이제 27살의 젊은 장수인 백기는 이미 진나라에서 전설로 불렸다. 그는 전장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적의 허점을 꿰뚫는 예리한 지략으로 승리를 쌓아갔다. 함양의 군영에서 그는 병사들을 훑어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왕은 한나라의 목줄이다. 우리가 이를 끊으면 상당군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동료 왕음이 서 있었다. 왕음은 백기와 윤현기를 보내며 전장에서 그의 오른팔로 성장했다. 그는 호탕한 성격으로 병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백기의 냉정한 전략 앞에서는 늘 한 수 접었다. 왕음은 백기에게 말했다. 백기, 네가 이렇게 치밀하니 한나라가 어찌 버티겠느냐?
하지만 백성들의 피가 흐를 터인데 마음이 무겁구나. 백기는 차갑게 답했다. 왕흠, 전쟁은 피를 부른다. 그러나 승리만이 진나라를 강하게 한다. 왕흠은 고개를 저었지만 백기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다. 백기의 스승범전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조언은 날카로웠다. 그는 백기에게 야왕 공격을 앞두고 말했다. 야왕은 험준한 산에 둘러싸여 있다. 성벽은 높고 한나라의 장수 공손평은 만만치 않다. 내가 지형을 이용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것이다. 백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스승님, 공손평이 성을 지키려 할수록 그의 약점은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인내를 시험하겠습니다. 범전은 백기의 자신감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백기가 단순한 전사가 아니라 적의 심리를 읽고 전장을 설계하는 천재임을 알았다. 그는 백기에게 지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쟁은 칼날뿐 아니라 머리로 싸우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백기는 그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야왕의 지형을 면밀히 살폈다. 야왕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요새였지만 백기는 그곳의 약점을 찾아냈다. 성 동쪽의 좁은 협곡은 병력을 숨기기에 적합했고 서쪽 강물은 적의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다. 그는 왕흠에게 말했다. 흠아, 우리는 협곡에 병사를 숨기고 강 상류에서 물길을 막는다. 공손평이 성을 지키려 버티면 그의 병사들은 굶주릴 것이다. 왕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기야, 내 계책은 늘 무섭도록 치밀하다. 한나라의 야왕은 공손평이 지켰다. 공손평은 한나라의 노련한 장수로 키가 작고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는 젊은 시절 조나라와의 전투에서 공을 세워 한나라 조정의 신뢰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진나라의 공세 앞에서 불안을 느꼈다. 그는 부하 장수 이정에게 말했다. 이정, 진나라의 백기는 귀신 같은 자다. 그의 군대가 야왕을 치면 상당군은 고립될 것이다. 이정은 젊은 장수로 공손평에 충직한 부하였다. 그는 대담했지만 경솔한 면이 있었다. 그는 공손평에게 답했다. 장군, 우리가 성을 굳게 지키면 백기도 물러날 것입니다. 공손평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정, 백기는 물러나는 법이 없다. 그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공손평은 야왕의 성벽을 강화하고 병사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성을 사수하라. 한 명이라도 성벽을 넘게 하면 너희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그는 한나라의 수도 신정에서 지원군이 올 것을 기대했지만 한나라 왕은 내정의 혼란으로 손을 쓸 여력이 없었다. 공손평은 밤마다 성루에 올라 진나라 군대의 횃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백기, 네가 어떤 계책을 꾸미든 나는 이 성을 지킬 것이다. 백기의 군대는 야왕을 포위했다. 그는 병사들을 협곡에 숨기고 밤을 틈타 강 상류에 둑을 쌓았다. 물길이 막히자 야왕의 보급은 점차 끊겼다. 공손평은 성 안에서 식량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는 이정에게 말했다. 백기가 우리의 생주를 끊으려 한다.
병사를 이끌고 둑을 부숴라. 이정은 병사를 이끌고 강상류로 돌진했지만 백기의 매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협곡에서 쏟아진 진나라 병사들은 이정의 군대를 무참히 도륙했다. 이정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며 중얼거렸다. 장군, 제가 실패했소. 공손평은 이정의 패배 소식을 듣고 절망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소리쳤다. 성을 지켜라. 그러나 병사들은 굶주림과 두려움에 지쳐 있었다. 백기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왕흠에게 말했다. 흠아, 공손평의 병사들은 이제 지쳤다. 오늘 밤 성 동쪽을 공격한다. 왕흠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을 준비시켰다. 백기는 병사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횃불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지르라. 적이 겁에 질릴 것이다. 그날 밤 진나라 군대는 야왕의 동쪽 성벽을 맹렬히 공격했다. 횃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병사들의 함성은 산을 울렸다. 공손평은 성루에서 이 광경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적이 오고 있다. 끝까지 싸워라. 그러나 그의 병사들은 이미 사기가 꺾여 있었다. 굶주림과 두려움은 그들의 칼을 무겁게 했다. 백기의 군대는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돌진했다. 공손평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백기의 부하 장수 왕음의 창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공손평은 쓰러지며 중얼거렸다. 한나라의 운명이여.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야왕 지역은 단 열흘 만에 함락되었다. 백기는 성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 그는 왕흠에게 말했다. 흠아, 야왕을 빼앗았으니 상당군은 이제 고립되었다. 한나라는 우리의 손아귀에 있다. 왕흠은 피로 물든 성벽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기야, 우리는 승리했지만 이 피의 대가는 너무 크다. 백기는 차갑게 답했다. 흠아, 전쟁의 대가는 언제나 피다. 그러나 이 승리로 진나라는 천하를 향한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 한나라의 백성들은 야왕의 함락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 한 농민이 시장에서 중얼거렸다. 백기가 야왕을 뺏었다니 이제 상당군도 끝이구나. 신정의 한나라 조정은 혼란에 빠졌다. 야왕의 패배는 상당군을 본토와 단절시켰고 그곳은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외로운 섬처럼 남았다. 백기는 함양으로 돌아가 범수에게 승리를 보고했다. 범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백기, 네가 야왕을 함락시켰으니 한나라는 이제 우리의 손바닥 위다. 그러나 백기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승리는 시작일 뿐이다. 한나라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전장을 향하고 있었다. 야왕의 함락은 진나라의 폐업을 위한 첫걸음이었지만 그 앞에는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원전 262년 한나라의 수도 신정은 진나라의 날카로운 칼날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야왕의 함락 소식은 마치 천둥처럼 한나라 조정을 강타했다. 무안군 백기의 군대가 야왕을 단 열흘 만에 무너뜨리며 상당군을 본토와 단절시켰다는 보고는 한나라 왕 한환공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한원공은 쉰을 넘긴 나이에 이미 전쟁의 피로와 조정의 내분으로 지쳐 있었다. 그는 궁전의 깊은 침전에서 홀로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야왕이 무너졌으니 상당군은 이제 고립된 섬과 같다. 진나라의 검이 우리 심장을 겨누고 있구나. 그의 곁에는 충신 장평이 있었다. 장평은 한나라의 노련한 신하로 키가 작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한완공에게 간했다. 폐하, 상당군을 구원할 병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진나라의 백기는 귀신 같은 자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원공은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했다. 장평, 어찌해야 하느냐? 상당군을 버리면 백성들이 진나라의 칼 아래 고통받을 것이고 구원하려 해도 우리 군대는 이미 지쳤다. 장평은 침묵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원공의 고뇌를 이해했지만 뾰족한 답을 내놓을 수 없었다. 한나라의 조정은 내분과 빈약한 국력으로 허약했고 백기의 군대는 이미 한나라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었다. 한원공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궁전의 누각에 올라 야왕이 무너진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선왕들이 쌓아온 한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의 마음은 비통함으로 가득했다. 상당군은 한나라의 북쪽 방패였다. 그곳을 잃으면 신정은 진나라의 다음 목표가 될 터였다. 그러나 그는 지원군을 보낼 여력이 없었다. 조정의 귀족들은 세금을 둘러싸고 다투었고 병사들은 연이은 전투로 지쳐 있었다. 한원공은 자신의 무능함을 저주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장평을 다시 불러 말했다. 장평, 상당군을 구원할 방도가 없으니 차라리 진나라에 바치는 것이 나을까? 장평은 눈을 감으며 답했다. 폐하, 이는 항복이 아니라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그러나 상당군의 백성들이 진나라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원공은 이를 갈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백기 그자를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있단 말인가? 장평은 침묵했다. 그는 백기의 무자비한 전략을 익히 알았다. 야왕에서 공손평이 무너진 소식은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공손평은 장평의 오랜 벗으로 한나라의 충직한 장수였다. 그는 야왕에서 최후를 맞으며 한나라의 명맥을 지키려 했지만 백기의 계책 앞에 무너졌다. 장평은 공손평의 죽음을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벗이여, 내가 너를 구하지 못했구나. 한원공은 결국 비통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조정을 소집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짐은 상당군을 진나라에 바치기로 하였다. 이는 한나라의 백성들을 더 큰 화마에서 구하기 위함이다. 조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원공의 결정을 반대할 힘이 없었다. 장평은 조정에서 나와 궁전 밖으로 걸으며 한숨을 쉬었다. 폐하,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는 상당군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미어졌다. 상당군은 한나라의 북쪽 요새로 험준한 산과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충지였다.
그곳을 지키는 태수 풍정은 한나라의 충신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덕망이 높았다. 풍정은 키가 크고 성품이 강직했으며 젊은 시절부터 한나라의 국경을 지키며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상당군의 백성들을 아들처럼 여겼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풍정의 곁에는 부하 장수 유지가 있었다. 유지는 풍정의 오른팔로 젊고 대담한 장수였다. 그는 풍정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때로는 그의 강직함을 답답해했다. 유지는 풍정에게 말했다. 태수, 진나라가 야왕을 빼앗았으니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풍정은 단호히 답했다. 유지, 나는 이 땅을 지킬 것이다. 백성들이 나를 믿고 따르니 결코 저버릴 수 없다. 유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불안했다. 그는 진나라의 백기가 어떤 자인지 익히 들었다. 백기는 사람이라기보다 전쟁의 화신 같았다. 한원공의 결정은 곧 상당군으로 전해졌다. 풍정은 신정에서 온 사자를 맞이하며 칙서를 읽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는 사자에게 말했다. 폐하께서 상당군을 진나라에 바치라 하셨다니 이는 한나라의 심장을 적에게 내주는 것과 다름없다. 사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태수, 폐하께서도 비통한 마음으로 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진나라의 군대는 너무 강합니다. 풍정은 이를 갈며 말했다. 나는 이 땅을 버릴 수 없다. 백성들이 내게 의지하는데 어찌 그들을 적의 칼 아래 내버려 두겠는가? 그는 사자를 돌려보내고 유지와 병사들을 소집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상당군의 백성들은 우리의 가족이다. 진나라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지킬 것이다. 병사들은 그의 결의에 감동했지만 두려움은 숨길 수 없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백기가 온다던데 우리가 그자를 막을 수 있을까? 동료는 침묵한 채 고개를 숙였다. 상당군의 백성들은 성벽 아래 모여 불안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한 노인이 중얼거렸다. 한나라가 우리를 버리다니 이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진나라의 군영에서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다. 백기는 야왕 함락 후 함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상당군을 겨냥했다. 그는 부하 장수 왕흠에게 말했다. 흠아, 한나라 왕이 상당군을 바친다고 하니 성문은 곧 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항복을 믿지 않는다. 준비를 게을리하지 마라. 왕흠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기야, 내 말이 맞다. 한나라의 태수 풍정은 쉽게 항복할 자가 아니다. 왕음은 백기의 냉정한 지략을 존경했지만 그의 무자비함에 때로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백기와 함께 유년기를 보내며 전쟁의 잔혹함을 배웠지만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지만 백성들의 피는 최소한으로 흘려야 한다. 그러나 백기는 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생각했다. 흠아, 너는 아직 전쟁의 본질을 모른다. 승리는 피로만 얻어진다.
진나라 병사들은 상당군의 성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환호성을 준비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다. 무안군의 계책이라면 상당군은 싸움 없이 우리 손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풍정의 결단을 알지 못했다. 풍정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그는 유지를 보며 말했다. 유지, 나는 진나라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유지는 그의 결의를 읽고 물었다. 태수, 어떤 계책을 세우신 겁니까? 풍정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조나라다. 그들과 손을 잡아 진나라를 막아야 한다. 이 결정은 장평의 대전투로 이어질 운명이었다. 상당군의 성벽 위에서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풍정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백기, 네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이 땅은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기원전 262년 한나라의 수도 신정은 진나라의 무자비한 칼날 아래 숨을 죽이고 있었다. 야왕의 함락은 한나라의 심장을 도려낸 듯한 충격이었다. 무안군 백기의 군대가 야왕을 단 열흘 만에 무너뜨리며 상당군을 본토와 단절시켰다는 소식은 한나라 왕 한완공의 가슴을 비통함으로 물들였다. 상당군은 이제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었다. 한완공은 비통한 결정을 내려 상당군을 진나라에 바치기로 했지만 이 소식은 상당군 태수 풍정에게 전해지며 그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는 유지에게 말했다. 유지, 나는 조나라와 손을 잡을 것이다. 당시 상당군의 위치는 서쪽에 진나라, 북쪽과 동쪽에 조나라, 남쪽에 한나라가 있었다. 이처럼 여러 강대국에 둘러싸인 중요한 접경지대의 요충지였다. 그들과 연합하면 진나라를 막을 희망이 있다. 유지는 놀라며 물었다. 태수, 조나라가 우리를 받아줄까요? 그들은 진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풍정은 단호히 답했다. 조나라는 진나라의 야심을 막으려면 상당군이 필요하다. 나는 그들을 설득할 것이다. 그는 즉시 사자를 준비해 조나라의 수도 한단으로 보냈다. 사자는 풍정의 밀서를 품고 험준한 산길을 넘어 한단으로 향했다. 풍정은 사자에게 말했다. 조나라의 효성왕에게 전하라. 상당군은 한나라의 것이나 진나라의 칼날을 막기 위해 조나라의 방패가 되겠다고. 사자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태수, 반드시 뜻을 전하겠습니다. 풍정은 사자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선택이 상당군을 구할지 아니면 더 큰 화를 부를지 하늘만이 알리라. 한단의 조나라 조정은 풍정의 제안으로 들끓었다. 젊은 왕 효성왕은 23세 나이에 조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야심이 컸지만 경험 부족으로 조정의 신하들에게 의지했다. 그는 궁전의 대전에서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 한나라의 상당군이 우리에게 귀속되기를 청했다. 이 일을 어찌 보느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망설임이 스쳤다. 노련한 재상 평양군 조포가 먼저 나섰다. 조포는 쉰이 넘은 신하로 조나라의 안정을 위해 수십 년간 헌신한 인물이었다. 그는 키가 작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깊었지만
그의 말은 조정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대왕, 상당군은 진나라가 탐내는 땅입니다. 한나라가 이를 바치지 못해 우리에게 넘긴다면 이는 진나라의 분노를 사는 꼴입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조포의 말은 조정을 숙연하게 했다. 그는 진나라의 백기를 익히 알았다. 백기의 군대는 귀신처럼 치밀했고 그의 칼날은 한나라의 야왕을 단숨에 무너뜨렸다. 조포는 효성왕에게 간했다. 대왕, 상당군을 받는 것은 재앙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중립을 지키며 진나라와 화친을 도모해야 합니다. 효성왕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싹 텄다. 상당군을 얻으면 조나라의 영토가 넓어지고 한단을 지킬 방패가 생긴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평원군 조승은 조포의 반대에 맞섰다. 조승은 효성왕의 신뢰를 받는 젊은 귀족으로 조나라의 군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매력적인 외모로 신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 그는 명장 연파와 함께 조나라의 군대를 이끌며 진나라의 위협에 맞설 야심을 품었다. 조승은 대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왕, 상당군은 지리적으로 우리 한단의 방패입니다. 이곳을 진나라가 점령하면 그들의 군대는 곧장 우리 수도를 위협할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상당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말은 조정의 젊은 신하들을 고무했다. 조승은 상당군을 얻으면 조나라의 세력을 확장할 기회라고 믿었다. 그는 연파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었다. 연파는 조나라의 전설적인 장수로 쉰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전장에서 두려운 존재였다. 진나라에 백기가 있다면 조나라에는 연파가 있다고 사람들은 말할 정도였다. 그는 조승에게 말했다. 평원군, 상당군을 받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다. 그러나 진나라가 그곳을 차지하면 한단은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다. 나는 군대를 이끌어 상당군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 조승은 연파의 지지를 얻으며 자신감을 얻었다. 그는 효성왕에게 다시 간했다. 대왕, 연파 장군이 상당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입니다. 조정은 두 파로 갈렸다. 조포는 신중함을 강조했고 조승은 대담한 결단을 촉구했다. 효성왕은 이 팽팽한 대립 속에서 고뇌에 빠졌다. 그는 밤마다 궁전의 누각에 올라 한단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상당군을 받으면 진나라의 칼날이 우리를 겨누겠지만 이를 거절하면 한단의 방패를 잃는다. 나는 어찌해야 하는가? 그의 곁에는 충신 임소가 있었다. 임소는 효성왕의 오랜 스승으로 조나라의 학문과 전략에 정통한 노인이었다. 그는 효성왕에게 말했다. 대왕, 조포의 신중함은 나라를 지키려는 충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조승의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상당군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우리 조나라와 붙어 있는 상당군은 우리의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왕의 결단이 조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효성왕은 임소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젊은 왕으로서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고민했다.
그는 조승의 야심에 끌렸지만 조포의 경고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임소에게 물었다. 스승, 내가 상당군을 받으면 백성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임소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대왕, 전쟁은 피를 부릅니다. 그러나 상당군을 지키면 백성들은 조나라의 깃발 아래 희망을 품을 것입니다. 효성왕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결심을 굳혔다. 그해 겨울, 풍정의 사자가 한단에 도착했다. 사자는 효성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왕, 상당군 태수 풍정은 이 땅과 백성들을 조나라에 바칩니다. 진나라의 칼날을 막기 위해 우리와 손을 잡아주십시오. 효성왕은 사자의 말을 듣고 조정을 다시 소집했다. 그는 신하들 앞에서 선언했다. 짐은 상당군 17개 성을 조나라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이는 한단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다. 조포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왕, 이 선택이 우리를 재앙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반면 조승은 미소 지으며 연파에게 말했다. 장군, 이제 상당군은 우리의 것이다. 장평에서 진나라를 막아야 한다. 연파는 단호히 답했다. 평원군, 나는 장평에서 군대를 이끌 것이다. 그러나 진나라의 백기는 만만치 않다. 풍정은 사자의 보고를 받고 상당군에서 백성들을 이끌며 조나라로 향했다. 그는 유지를 보며 말했다. 유지, 우리는 조나라의 깃발 아래 새 희망을 찾는다. 그러나 이 길이 험난할 것이다. 유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태수,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진나라가 오더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상당군의 백성들은 풍정을 따라 한단으로 향하며 두려움과 희망을 안고 걸었다. 한단의 성벽이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풍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선택이 백성들을 구할지 아니면 더 큰 전쟁을 부를지. 그의 결단은 장평의 대전투로 이어질 운명이었다. 기원전 261년 진나라의 수도 함양은 분노의 열기로 들끓었다. 조나라가 한나라의 상당군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소양왕의 귀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다. 소양왕은 쉰을 넘긴 나이에 진나라의 폐업을 꿈꾸는 야심찬 군주였다. 그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조정을 장악했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대전에서 신하들을 불러 모으며 소리쳤다. 조나라가 감히 우리의 땅을 빼앗다니. 그 오만한 자들에게 진나라의 칼날을 보여주리라. 그의 곁에는 재상 범수가 서 있었다. 범수는 원교 근공의 계책을 설계한 노련한 책사로 차가운 눈빛과 치밀한 계산으로 진나라의 전략을 이끌었다. 그는 소양왕에게 간했다. 대왕, 조나라의 효성왕은 어리석게도 상당군을 받으며 우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제 명장 왕을을 보내 상당을 탈환하고 조나라를 응징해야 합니다. 소양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범수, 내 말이 옳다. 왕을을 불러라. 왕을은 진나라의 충직한 장수로 무안군 백기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전장에서 단호하고 용맹했다. 그는 40이 넘은 나이에 굵은 뼈대와 단단한 체격을 자랑했으며
병사들 사이에서 충성으로 신뢰를 얻었다. 소양왕은 왕을에게 대규모 병력을 내주며 명령했다. 왕을 상당군을 되찾고 조나라를 무릎 꿇게 하라. 왕을은 무릎을 꿇으며 답했다. 대왕, 신의 목숨을 걸고 상당을 탈환하겠습니다. 왕을은 진나라 군대를 이끌고 상당군을 향해 진격했다. 그의 군대는 험준한 산길을 넘어 장평에 이르렀다. 장평은 넓은 평야와 깊은 계곡이 어우러진 곳으로 전쟁의 요충지였다. 왕을은 군영을 세우며 부하 장수 이강에게 말했다. 이강, 조나라의 연파는 노련한 장수다. 그의 계책을 경계하라. 이강은 젊은 장수로 왕을의 충직한 부하였다. 그는 대담했지만 때로 성급한 면이 있었다. 이강은 자신만만하게 답했다. 장군, 연파가 아무리 노련하다 해도 진나라의 군대 앞에서는 무릎 꿇을 것입니다. 왕을은 그의 자신감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연파의 명성을 떠올리며 긴장했다. 그는 백기와 함께 전장을 누빈 적이 있었고 백기의 냉혹한 전략이 조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았다. 왕을은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장평의 지형을 샅샅이 살피고 보급로를 확보하라. 장평은 상당군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상당군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우리는 조나라를 단숨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몄다. 그는 밤마다 군영에서 장평의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연파, 네가 어떤 계책을 꾸미든 나는 진나라의 깃발을 이 땅에 꽂으리라. 조나라의 장평에서는 연파가 군대를 이끌고 있었다. 연파는 쉰을 넘긴 노장으로 조나라의 전설적인 장수였다. 그는 키가 작고 얼굴에 전쟁의 흉터가 가득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장평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견고한 보루를 쌓았다. 그는 부하 장수 조경에게 말했다. 조경, 진나라의 왕을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는 무모하게 싸우지 않을 것이다. 지구전으로 그들의 보급을 끊어야 한다.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서 장평까지의 거리는 약 650km에 이르렀다. 이처럼 먼 거리는 연파가 지구전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수십만의 병사들이 매일 소비하는 막대한 양의 식량을 함양에서 장평까지 운반하는 일은 진나라에 큰 부담이 되었고, 운송 도중 식량이 부패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아 손실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보급품을 수송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으며, 이는 진나라의 재정을 압박했을 뿐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었다. 연파는 이러한 진나라의 약점을 꿰뚫어 보았고, 지구전을 통해 적을 조급하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려 했다. 조경은 연파에 충직한 부하로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그는 연파의 지략을 존경했으며 그의 명령을 충실히 따랐다. 조경은 병사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장군의 계책대로 보루를 굳게 지키자. 진나라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리는 버틸 것이다. 연파는 조경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다. 왕을, 네가 아무리 몰아쳐도 이 장평에서 너를 묶어둘 것이다. 그는 병사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보루를 떠나지 마라.
진나라가 공격해오면 방어에만 집중하라. 그의 전략은 간단했지만 치밀했다. 장평의 지형은 방어에 유리했고 진나라의 보급선은 길고 험했다. 연파는 이를 이용해 왕을의 군대를 지치게 만들 계획이었다. 한단의 조나라 조정에서는 풍정의 사촌 동생 풍이가 조용히 도착했다. 풍이는 풍정과 달리 학문에 정통한 인물로 키가 작고 온화한 성품을 가졌다. 그는 한나라에서 상당군의 백성들을 대표해 조나라로 왔다. 그는 효성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대왕, 연파 장군의 지혜는 진나라를 궁지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전쟁은 보급 싸움입니다. 진나라의 군량을 끊고 지구전으로 간다면 그들은 스스로 물러설 것입니다. 효성왕은 풍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젊은 왕으로 조승과 연파의 지지를 받으며 상당군을 받아들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는 풍희에게 물었다. 풍희, 연파의 계책이 성공한다면 조나라는 상당군을 지킬 수 있겠느냐? 풍희는 침착히 답했다. 대왕, 연파 장군은 조나라의 기둥입니다. 그의 지략을 믿으십시오. 효성왕은 그의 말을 위안으로 삼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점점 불안해졌다. 젊은 신하들은 연파의 소극적인 전략에 불만을 품었다. 한 신하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연파 장군이 너무 조심스럽다. 진나라를 맞서 싸워야 하지 않나? 그의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연파 장군은 노련하다.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야 한다. 풍이는 조정의 불만을 감지했다. 그는 조승에게 찾아가 말했다. 평원군, 조정의 젊은 신하들이 연파 장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불만이 커지면 대왕의 결심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조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풍희, 내 말이 옳다. 그러나 연파의 지구전은 최선의 계책이다. 나는 대왕을 설득해 그의 뜻을 지지할 것이다. 조승은 효성왕의 신뢰를 받는 귀족으로 그의 말은 조정에 큰 무게를 실었다. 그는 연파와 함께 장평에서 진나라를 막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불안했다. 그는 풍희에게 말했다. 풍희, 진나라의 왕을은 만만치 않다. 백기가 다시 나선다면 우리의 계책도 흔들릴 수 있다. 풍이는 침착히 답했다. 평원군, 백기가 오더라도 연파 장군은 장평을 지킬 것입니다. 조승은 그의 자신감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싹 텄다. 장평의 전장은 이미 피비린내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왕을의 군대는 보루 앞에서 진을 치고 연파의 군대는 그들을 바라보며 칼을 갈았다. 한단의 백성들은 전쟁의 소식을 들으며 불안에 떨었다. 한 농민이 시장에서 중얼거렸다. 진나라가 장평으로 온다던데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장평의 하늘 아래 대전투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기원전 260년 4월 장평의 벌판은 긴장감으로 숨이 막혔다. 진나라의 명장 왕을은 막대한 정예군을 이끌고 상당군을 향해 진격했다. 그의 군대는 창과 방패로 무장한 병사들, 먼지를 일으키는 전차들로 가득했고
진나라의 깃발은 바람에 펄럭이며 위용을 뽐냈다. 왕을은 40이 넘은 장수로 굵은 뼈대와 단단한 체격을 자랑했다. 그는 무안군 백기와 함께 전장을 누빈 경험이 있었고 병사들 사이에서 충성과 용맹으로 신뢰를 얻었다. 그는 군영에서 부하 장수 이강에게 말했다. 이강, 조나라의 연파는 노련한 여우다. 그의 방어를 뚫으려면 치밀한 계책이 필요하다. 이강은 젊은 장수로 대담했지만 성급한 면이 있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답했다. 장군, 우리의 군대는 천하무적입니다. 연파가 아무리 요새에 숨는다 해도 곧 무릎 꿇을 것입니다. 왕을은 그의 자신감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연파의 명성을 떠올리며 긴장했다. 그는 백기의 조언을 되새겼다. 왕을, 연파는 지구전에 능하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왕을은 군영을 둘러보며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지형을 샅샅이 살피고 보급로를 철저히 지켜라. 우리는 조나라를 단숨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몄다. 그는 밤마다 장평의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연파, 네가 어떤 술수를 꾸미든 나는 진나라의 깃발을 이 땅에 꽂으리라.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서는 효성왕이 급히 군사회의를 소집했다. 23세 젊은 왕은 키가 크고 준수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경험 부족에서 오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대전에서 신하들을 불러 모으며 말했다. 진나라의 왕을이 장평으로 진격해왔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말끝에 떨림이 묻어났다. 평원군 조승이 먼저 나섰다. 그는 효성왕의 신뢰를 받는 젊은 귀족으로 군권을 쥐고 있었다. 그는 말했다. 대왕, 연파 장군을 대장군으로 임명해 장평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의 지략은 진나라를 막을 것입니다. 조승은 키가 크고 매력적인 외모로 조정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조나라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연파와 함께 상당군을 받아들인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지만 진나라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자 불안이 커졌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연파, 네가 장평에서 진나라를 막아낸다면 내 이름도 역사에 남을 것이다. 효성왕은 조승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연파를 대장군으로 임명하라. 그는 즉시 칙서를 내려 연파를 정식으로 상당군 총대장군으로 삼아 장평으로 보냈다. 그는 장평의 험준한 지형을 살피며 부하 장수 조경에게 말했다. 조경, 진나라의 기세는 맹렬하다. 정면으로 맞서면 승산이 없다. 우리는 견고한 보루를 쌓고 지구전으로 나가야 한다. 장군, 신은 명을 따르겠습니다. 보루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연파는 장평의 좁은 산길과 깊은 계곡을 활용해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보루를 떠나지 마라. 진나라가 공격해오면 방어에만 집중하라. 그의 전략은 간단했지만 치밀했다. 그는 진나라의 보급선이 길고 험한 것을 알았다. 그는 조경에게 말했다. 조경, 우리는 진나라의 군량을 괴롭혀야 한다.
소규모 기습으로 그들을 지치게 만들어라. 조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을 이끌고 산길로 나섰다. 연파는 군영에서 장평의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왕을, 네가 아무리 몰아쳐도 이곳에서 너를 묶어둘 것이다. 진나라의 군영에서는 왕을이 연파의 방어에 당황했다. 그는 이강에게 말했다. 이강, 연파는 싸우려 하지 않는다. 마치 늙은 여우처럼 요새에 숨어버렸군. 그는 여러 차례 도발을 시도했다. 진나라 병사들은 조나라의 보루를 향해 화살을 쏘고 북을 울리며 위협했지만 연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왕을은 군영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조나라의 겁쟁이들이 숨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들의 성벽을 부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초조함이 커졌다. 그는 보급로에서 조나라의 기습이 이어진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 병사가 왕을에게 달려와 말했다. 장군, 조나라의 소부대가 우리 군량을 습격했습니다. 왕을은 이를 갈며 생각했다. 연파, 네가 이런 술수를 쓰다니. 그는 이강에게 명령했다. 보급로를 철저히 지켜라. 조나라의 기습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진나라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다. 장평의 험한 지형과 연파의 끈질긴 방어는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 대치가 언제 끝난단 말인가? 조나라가 싸우지 않으니 우리는 허공만 치고 있잖아. 한단의 조정에서는 연파의 전략이 소식을 통해 전해졌다. 효성왕은 조승과 함께 이를 논의했다. 조승은 말했다. 대왕, 연파 장군의 지구전은 진나라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 신하들은 불만을 품었다. 한 신하가 동료에게 말했다. 연파 장군이 너무 조심스럽다. 진나라를 맞서 싸워야 하지 않나? 효성왕은 이 소문을 듣고 불안해졌다. 그는 조승에게 물었다. 평원군, 연파의 계책이 정말로 우리를 승리로 이끌겠는가? 조승은 단호히 답했다. 대왕, 연파 장군은 조나라의 기둥입니다. 그의 지략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효성왕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싹 텄다. 그는 밤마다 궁전의 누각에서 장평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연파, 네가 승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조나라는 어찌 되겠는가? 한단의 백성들은 전쟁 소식에 불안해했다. 한 농민이 시장에서 말했다. 진나라가 장평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위험해질 거야. 그의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연파 장군이 있으니 걱정 말게. 장평의 대치는 점점 더 치열해졌다. 연파의 지혜와 왕을의 당혹감은 전쟁의 운명을 가를 씨앗이 되고 있었다. 기원전 260년 장평의 대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었다. 조나라의 노장 연파는 진나라의 맹렬한 공세를 견고한 방어로 막아내며 장평을 철옹성처럼 지켰다. 그의 전략은 치밀했고 병사들의 사기를 유지하며 진나라의 보급선을 괴롭혔다. 그러나 긴 대치는 양국의 국력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서는 소양왕과 재상범저가 밤늦도록 격론을 벌였다.
소양왕은 쉰을 넘긴 나이에 진나라의 천하 폐업을 꿈꾸는 군주였다. 그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대전을 장악했지만 연파의 끈질긴 저항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범저에게 말했다. 범저, 연파가 싸우지 않고 요새에 숨어 우리를 농락한다. 이대로라면 군사들의 사기가 꺾이고 군량이 바닥날 것이다. 범저는 원교 근공의 계책으로 유명한 책사로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지략을 자랑했다. 그는 침착히 답했다. 대왕, 연파의 지구전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려는 술수입니다. 군대를 더 보내기보다는 조나라 조정의 내분을 일으키는 계책을 써야 합니다. 소양왕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었다. 어떤 계책을 말하는가? 범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대왕, 조나라의 젊은 신하들은 연파의 신중함을 답답해합니다. 그들의 불만을 부추기면 효성왕의 결심이 흔들릴 것입니다. 소양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내 계책을 따르겠다. 즉시 첩자를 보내 조나라에 혼란을 일으켜라. 범저의 곁에는 그의 충직한 신복 장도가 있었다. 장도는 젊은 학자로 범저의 지략을 배우며 진나라의 외교와 첩보를 담당했다. 그는 키가 작고 눈빛이 예리했으며 조나라의 조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범저는 장도에게 명령했다. 장도, 한단으로 가서 조나라 신하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려라. 연파가 너무 소극적이라 조나라가 위태롭다고 말하라. 장도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재상, 신이 즉시 한단으로 향하겠습니다. 그는 밤길을 달려 한단으로 잠입했다. 장도는 한단의 시장과 주막에서 신중히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상인으로 가장해 한단의 백성들에게 속삭였다. 연파 장군이 진나라를 두려워해 싸우지 않는다고 들었소. 조나라가 이리 가다간 망할지도 모르겠소.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 조정의 젊은 신하들 귀에 들어갔다. 장도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소문이 효성왕의 마음을 흔들면 연파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그는 함양으로 돌아와 범저에게 보고했다. 재상, 소문이 한단에 퍼졌습니다. 조정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했다, 장도. 이제 조나라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한단의 조정에서는 연파의 소극적인 방어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다. 효성왕은 23세 젊은 왕으로 경험 부족으로 신하들의 의견에 의지했다. 그는 대전에서 평원군 조승과 논의했다. 그는 연파의 지지자였지만 조정의 불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효성왕에게 말했다. 대왕, 연파 장군의 지구전은 진나라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하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효성왕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평원군, 백성들마저 연파를 비판한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조승은 침착히 답했다. 대왕, 연파 장군의 지략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조나라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갈등이 있었다. 그는 연파의 전략이 옳다고 믿었지만 장기전으로 국력이 소진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연파, 네가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면 조정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다.
조승의 곁에는 젊은 장수 조괄이 있었다. 조괄은 40에 가까운 나이에 용맹으로 이름난 조사 장군의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받아 조정에서 주목받았지만 성급하고 자만심이 강했다. 그는 조승에게 말했다. 평원군, 연파 장군은 너무 신중합니다. 제가 장평으로 나가 진나라를 단숨에 몰아낼 수 있습니다. 조승은 그의 자신감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는 조괄에게 말했다. 조괄, 연파 장군의 경험이 우리를 지킨다. 성급히 나서지 마라. 그러나 조괄은 속으로 생각했다. 연파는 늙었다. 내가 나서면 조나라의 위세를 천하에 떨칠 수 있다. 그의 야심은 조정의 불만과 맞물리며 위험한 불씨가 되었다. 한단의 시장에서는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다. 한 농민이 동료에게 말했다. 연파 장군이 싸우지 않아 진나라가 점점 세를 키운다던데 조괄 장군이 나서야 한다는 말도 있어. 그의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연파 장군을 믿어야 하네. 하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진나라의 첩자들은 이 소문을 더욱 부추겼다. 장도는 한단의 주막에서 신하들에게 속삭였다. 진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는 연파가 아니라 조괄이다. 조괄이 나서면 진나라가 물러날 것이다. 이 소문은 조정의 젊은 신하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한 신하가 동료에게 말했다. 조괄 장군이 장평으로 나가면 진나라를 몰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효성왕은 이 소문을 듣고 갈등에 빠졌다. 그는 밤마다 궁전의 누각에서 장평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연파의 지구전이 옳은가, 아니면 조괄의 용맹이 필요한가? 그의 곁에는 충신 임소가 있었다. 임소는 50이 넘은 학자로 효성왕의 스승이었다. 그는 효성왕에게 말했다. 대왕, 연파 장군의 지혜는 조나라를 지켰습니다. 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효성왕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임소에게 물었다. 스승, 백성들이 조괄을 원한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임소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대왕, 소문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폭풍이 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효성왕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결정을 미뤘다. 장평의 대치는 점점 더 치열해졌고 진나라의 심리전은 조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6월에 접어들자 진나라 군대는 연파의 방어선을 뚫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 왕을은 병사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조나라의 요새를 부수고 위사를 점령하라. 진군은 창과 화살을 앞세워 조군의 요새를 맹렬히 공격했다. 치열한 전투 끝에 진군은 위사의 두 성벽을 함락시켰다. 그러나 연파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경에게 말했다. 조경, 위사를 잃었지만 우리는 아직 건재하다. 공영과 광랑성, 동양고를 지켜야 한다. 그는 후퇴를 거듭하며 세계의 견고한 방어 거점을 구축했다. 공영은 깊은 계곡에 자리 잡아 진군의 전차가 접근하기 어려웠고, 광랑성은 높은 언덕에 세워져 화살로 적을 막았다. 동양고는 산맥의 좁은 입구에 위치해 적의 진격을 차단했다. 연파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요새들은 우리의 방패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마라. 그의 전략은 마치 거미줄 같았다. 진군이 한 지점을 공격하면 그는 병력을 후퇴시켜 다른 요새에서 방어 태세를 갖췄다. 조경은 연파의 지시를 따르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장군의 명을 따라 요새를 지키자. 진나라가 아무리 몰아쳐도 우리는 버틸 것이다. 진나라의 군영에서는 왕힐이 연파의 방어에 점점 피로를 느꼈다. 그는 이강에게 말했다. 이강, 연파의 요새는 철통 같다. 위사를 뚫었지만 그의 방어선은 여전히 굳건하다. 이강은 이를 갈며 답했다. 장군, 제가 선봉에 서서 광량성을 공격하겠습니다. 왕힐은 그의 열정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강, 성급함은 패배를 부른다. 연파의 계책을 더 살펴야 한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보급로를 지키고 조나라의 기습을 막아라. 그러나 진군은 점점 지쳐갔다. 장평의 험한 지형과 연파의 끈질긴 방어는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 요새들을 언제 뚫는단 말인가? 조나라가 싸우지 않으니 우리는 허공만 치고 있잖아. 왕힐은 군영에서 장평의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연파, 네가 이렇게 버틸 줄이야. 그는 속으로 불안했다. 보급선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조나라의 소규모 기습은 진군의 군량을 괴롭혔고 병사들은 배고픔과 피로에 시달렸다. 왕힐은 범저에게 사자를 보내 말했다. 재상, 연파의 방어가 너무 강하다. 추가 병력과 군량이 필요하다. 범저는 그의 보고를 받고 소양왕에게 간했다. 대왕, 왕힐 장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나라의 내분을 유도하는 계책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한단의 조정에서는 연파의 방어 소식이 전해졌다. 효성왕은 조승과 논의하며 말했다. 평원군, 연파가 위사를 잃었지만 공영과 광량성, 동양고를 지켰다니 그의 지략이 대단하다. 조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대왕, 연파 장군은 조나라의 방패입니다. 그의 전략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의 젊은 신하들은 불만을 품었다. 한 신하가 동료에게 말했다. 연파 장군이 요새만 지키다니 언제 진나라를 몰아낸단 말인가? 효성왕은 이 계속되는 소문을 듣고 불안해졌다. 그는 밤마다 궁전의 누각에서 장평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연파, 네가 정말로 조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장평의 대치는 점점 더 치열해졌고 연파의 철옹성은 진군을 좌절시켰다. 그러나 조나라 조정의 불만은 서서히 커져갔다. 전쟁의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원전 260년 여름, 장평의 대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계속되었다. 조나라의 수도 한단은 전쟁의 그림자로 고립되어 갔다. 연파의 지구전은 진나라의 기세를 막았지만 긴 대치는 조나라의 국력을 갉아먹었다. 효성왕은 23세 젊은 왕으로 준수한 외모와 단호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대전에서 신하들을 불러 모으며 말했다. 평원군, 연파의 방어가 진나라를 막고 있다지만
군비가 바닥나고 백성들의 원성이 커진다. 어찌해야 하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조승은 연파의 지지자였지만 조정의 불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침착히 답했다. 대왕, 연파 장군의 지략은 진나라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갈등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연파, 내 전략이 옳다 믿지만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하면 어찌할 것인가? 조승은 한단의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문을 떠올렸다. 백성들은 군량 부족으로 배고픔에 시달렸고 연파의 소극적인 방어를 비판했다. 한 농민이 시장에서 동료에게 말했다. 연파 장군이 요새만 지킨다니 언제 진나라를 몰아낸단 말인가? 그의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래도 연파 장군을 믿어야 하네. 하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이때 연파의 휘하 장교 풍신이 한단으로 급파되었다. 풍신은 30대 초반의 젊은 장수로 연파의 신뢰를 받는 충직한 부하였다. 그는 키가 작고 눈빛이 예리했으며 전장에서 연파의 지략을 가까이에서 배웠다. 그는 연파의 명을 받아 한단에 도착해 효성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왕, 연파 장군의 지시로 왔습니다. 진나라 군대는 장평 깊숙이 들어와 보급선이 위태롭습니다. 장군께서는 그들의 군량이 고갈될 때까지 버티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조정의 냉랭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효성왕은 풍신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의구심이 스쳤다. 그는 물었다. 풍신, 연파의 계책이 정말로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는가? 백성들은 배고프고 신하들은 불만을 품는다. 풍신은 침착히 답했다. 대왕, 진나라의 보급선은 길고 험합니다. 그들이 먼저 지칠 것입니다. 연파 장군의 지혜를 믿어주십시오. 그러나 풍신의 내면에는 불안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대왕, 신하들의 불만이 이렇게 크다니 장군의 계책이 제때 빛을 발해야 할 텐데. 그는 연파와 함께 장평에서 보낸 날들을 떠올렸다. 연파는 그에게 말했다. 풍신, 전쟁은 인내의 싸움이다. 진나라가 지치면 승리는 우리 것이다. 풍신은 그 말을 믿었지만 한단의 분위기는 그의 믿음을 흔들었다. 조승의 곁에는 젊은 장수 조괄이 있었다. 조괄은 40에 가까운 나이에 용맹으로 이름난 조사 장군의 아들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명성을 이어받아 조정에서 주목받았지만 성급하고 자만심이 강했다. 그는 대전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왕, 연파 장군은 너무 신중합니다. 제가 장평으로 나가 진나라를 단숨에 몰아내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야심으로 빛났지만 조승은 그의 말을 듣고 불안했다. 그는 조괄에게 말했다. 조괄, 연파 장군의 경험이 우리를 지킨다. 성급히 나서지 마라. 그러나 조괄은 속으로 생각했다. 연파는 늙었다. 내가 나서면 조나라의 위세를 천하에 떨칠 수 있다. 그의 야심은 조정의 불만과 맞물리며 위험한 불씨가 되었다. 조괄은 한단의 주막에서 신하들과 술을 마시며 말했다.
연파 장군이 요새에만 숨어 있으니 진나라가 우리를 우습게 본다. 내가 장군이 된다면 단숨에 적을 무찌를 것이다. 그의 말은 젊은 신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노련한 신하들은 고개를 저었다. 한 신하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조괄의 용맹은 대단하지만 그의 성급함이 걱정이다. 한편 진나라의 재상범전은 조나라의 내분을 유도하는 계책을 반복해서 실행에 옮겼다. 그는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지혜로 소양왕의 신뢰를 받았다. 그는 함양의 대전에서 소양왕에게 말했다. 대왕, 연파의 방어는 우리 군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조나라 조정은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첩자를 보내 그들의 불만을 계속 부추기면 결국은 효성왕이 연파를 교체할 것입니다. 소양왕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었다. 범저, 어떤 계책을 말하는가? 범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대왕, 조나라의 젊은 장수 조괄이 야심에 차 있습니다. 그가 연파를 대신하면 우리 군은 쉽게 승리할 것입니다. 소양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즉시 첩자를 보내 조괄을 부각시키라. 범저는 그의 신복 장도를 불렀다. 범저는 장도에게 명령했다. 장도, 이번에도 한단으로 가서 소문을 더 크게 퍼뜨려라. 진나라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는 연파가 아니라 조괄이다. 장도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재상, 신이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장도는 밤길을 달려 한단으로 잠입했다. 그는 상단으로 위장해 수하들과 행상을 꾸려 주막과 시장에 드나들며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한단의 백성들에게 속삭였다. 진나라가 조괄 장군을 두려워한다던데 그가 장평으로 나가면 진나라가 물러날 거예요.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 조정의 젊은 신하들 귀에 들어갔다. 한 신하가 동료에게 말했다. 조괄 장군이 나서면 진나라를 몰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소문은 효성왕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대전에서 임소와 논의했다. 임소는 쉰이 넘은 학자로 효성왕의 스승이었다. 그는 효성왕에게 말했다. 대왕, 소문은 바람과 같습니다. 연파 장군의 지략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효성왕은 갈등에 빠졌다. 그는 임소에게 물었다. 스승, 백성들이 조괄을 원한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임소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대왕, 소문에 흔들리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효성왕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궁전의 누각에서 장평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연파의 지혜와 조괄의 용맹, 어느 쪽이 조나라를 구할 것인가? 한단의 백성들은 배고픔과 불안에 시달렸다. 한 농민이 시장에서 말했다. 군량이 떨어져 배고프니 차라리 조괄 장군이 나서서 빨리 끝내면 좋겠소. 장평의 대치는 점점 더 치열해졌고 진나라의 반간계는 조나라의 운명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원전 260년 7월 장평의 대치는 3달째 이어지며 양국을 극한의 피로로 몰아넣었다. 전쟁은 더 이상 창과 칼의 충돌이 아니라 보급과 인내의 싸움으로 변해갔다. 진나라의 원정군은 특히 심각한 시련을 겪었다.
함양에서 장평까지 수천 리에 달하는 험난한 길은 군량과 무기를 운반하는 수레를 끝없이 괴롭혔다. 곡식은 턱없이 부족했고 병사들은 배고픔에 지쳐갔다. 진나라의 총사령관 왕힐은 40이 넘은 노련한 장수로 굵은 뼈대와 우렁찬 목소리로 병사들을 이끌었다. 그는 무안군 백기와 함께 수많은 전장을 누볐지만 연파의 지구전에 점점 절망을 느꼈다. 그는 군영에서 홀로 횃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연파, 내 늙은 여우 같은 계책에 우리가 말려들었다. 이대로라면 병사들이 싸우기도 전에 굶어 죽겠구나. 그의 눈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는 부하 장수 이강을 불러 말했다. 이강, 보급선이 위태롭다. 조나라의 기습이 계속되니 군량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다. 그는 이를 갈며 답했다. 장군, 제가 기병을 이끌고 조나라의 기습 부대를 쳐부수겠습니다. 왕힐은 그의 열정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강, 성급함은 화를 부른다. 연파의 계책을 더 살펴야 한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보급로를 철저히 지켜라. 조나라의 기습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군량이 떨어져 배고프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게 낫겠어. 그의 동료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장군이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난단 말인가. 왕힐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군영의 천막에서 장평의 산을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다. 연파의 방어는 철통 같았고 진군은 공영, 광량성, 동양고의 요새를 뚫지 못했다. 그는 보급선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함양의 재상 범저에게 서신을 보냈다. 재상, 연파의 지구전으로 우리 군은 지쳤다. 보급선이 끊기고 군량이 부족하다. 추가 병력과 곡식을 보내달라. 그의 서신은 절박함으로 가득했다. 함양의 대전에서 소양왕은 왕힐의 보고를 받고 분노했다. 그는 쉰을 넘긴 군주로 진나라의 천하 폐업을 꿈꾸며 위엄을 뽐냈다. 그는 범저에게 말했다. 범저, 왕힐이 연파에게 막혔다니. 이대로라면 진나라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다. 범저는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지략을 가진 책사였다. 그는 침착히 답했다. 대왕, 연파의 방어는 강하지만 조나라 조정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을 부추기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한편 조나라의 수도 한단은 전쟁의 그늘 아래 고립되어 갔다. 한 농민이 동료에게 말했다. 군량이 떨어져 배고프니 연파 장군이 언제까지 요새만 지킬 건가? 그의 동료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래도 연파 장군을 믿어야 하네. 연파의 지혜와 조괄의 용맹, 어느 쪽이 우리를 구할 것인가? 장평의 대치는 치열해졌고 진나라의 반간계는 조나라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기원전 260년 후반 장평의 골짜기는 짙은 안개와 끊임없는 비로 뒤덮여 있었다. 진나라 군영은 습기 찬 공기 속에서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과 피로가 가득했다. 보급로의 험난함은 군대의 생명줄을 위협했고 총사령관 왕을은
천막 안에서 지도를 들여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의 얼굴은 수일간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연파, 그 늙은 여우가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군. 보급이 끊기면 이 전쟁은 끝장이다. 왕을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는 오랜 세월 진나라 군대를 이끌며 수많은 승리를 거둔 노장이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보급의 고난이 전쟁의 핵심이 된 적은 없었다. 함양에서 장평까지의 길은 산과 강으로 막혀 있었고, 수레는 진흙탕에 빠지거나 도적의 습격을 받아 물자의 절반도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병사들이 굶주리면 싸울 힘조차 잃는다. 재상범저에게 도움을 청해야겠어. 그는 서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왕을 곁에는 젊은 부장 이장이 있었다. 이장은 왕을의 조카로 20살이 간 넘은 나이에 병법에 밝고 용맹한 인재였다. 그는 매일 아침 왕을의 천막을 찾아 군대의 상황을 보고했다. 장군님, 병사들의 사기가 바닥입니다. 어제는 배급이 줄어 하루 한 끼로 버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풀뿌리를 캐먹고 있어요. 이장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군대의 중심을 잡으려 애썼다. 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 가문을 빛내고 싶다. 이장은 왕을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다. 왕을은 이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 마음 안다, 이장아. 연파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 시간을 끈다. 보급로가 무너지면 우리는 끝장이야. 하지만 진나라는 강하다.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장군님, 병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탈영을 시도한 자가 잡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왕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규율을 중시했지만 지금은 병사들의 마음을 다잡는 게 더 중요했다. 어미 꾸짖되 목숨은 살려주거라. 그들의 절망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전쟁은 끝이다. 왕을은 천막 밖으로 나가 군영을 둘러보았다. 병사들은 초췌한 얼굴로 무기를 닫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이 산골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걱정돼. 옆에 병사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장군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시겠지. 하지만 보급이 끊기면 우린 끝이야. 왕을은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병사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속으로는 자책이 밀려왔다. 내 전략이 부족한 탓인가? 연파의 교활함을 이겨내야 하는데. 그는 다시 천막으로 돌아와 서신을 마저 썼다. 재상범저, 장평의 대치가 길어지며 보급이 위태롭습니다. 연파의 방어는 견고하고 우리 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과 계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신을 봉한 그는 신뢰하는 전령 소평을 불렀다. 장군님, 이 서신을 함양까지 무사히 전하겠습니다. 소평은 밤을 틈타 군영을 떠나 험한 산길을 달렸다.
왕을은 천막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연파의 전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도 버텨야 한다. 장평의 대치는 그렇게 이어졌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음에 이어지는 2부에서 알아보기로 하자.